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검은 카르텔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부정선거를 위한 카르텔, 그리고 좌파 사법 카르텔,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의 언론 노조들에 대한 카르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요, 불공정한 그런 심판, 그리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누굽니까? 문형배, 이미선 아닙니까? 이자들이 4월 18일 날 이제 퇴임을 앞두고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좌파 정치 성향이 강한 40여기를 빨리 임명해가지고 9명을 채워서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데,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즉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파면시키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하는 것이 문형배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형배, 재판관으로서 법을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12조 2항은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가입했다는 건 아닙니다. 가입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고 모종의 썸씽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정치를 관여하면 되겠습니까? 또 헌법재판소법 구조에도 나와 있어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좌들이, 이 좌파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정치를 관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불균형, 불공정,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사건 한번 보시죠. 어제 그 마은혁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구를 상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왜 임명 안 하느냐, 임명해라,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어제 뭡니까? 선고를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고를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변론했거든요. 그래서 2월 10일 날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다음에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마은혁 같은 사람 임명하면 안 돼요. 마은혁은요, 반체제 노동 정치 운동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임명되게 되면 반드시 유리하게 탄핵을 인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임명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문형배 작품이 어긋났죠. 빨리 임명해서 탄핵을 인용하려고 속도를 내다가 완전히 스텝이 꼬인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말이죠, 정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정치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형배도 치명타지요. 문형배도 치명타고, 이미선이는 동생이
어느 그 민변의 그 부위원장으로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자. 이렇게 지금 발벗고 운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계선이 남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에. 김인수 그 청구인 대표 변호사 그 법인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 가족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이미선이는 여동생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고, 정계선이는 남편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충돌 방지법 아닙니까? 이해충돌 방지에 걸리는 거예요. 문영배는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이재명이하고 그런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 세 사람을 기피하거나 회피 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하고서요,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갔잖아요. 그때 그 서영교 국회의원이 말이죠, 국무위원들 잘못했으니까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이죠, 사과하라고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 봤는데, 그 당시 한 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었지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108명은요, 윤석열 대통령 여당의 대표 여당의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국민의힘들은 민주당 이중대인가? 그리고 부정선거 이 얘기도 안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기각해라. 헌재는 기각해라 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갈 때 말이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것 보라고. 그들은 뭔가 잘못이 있고 또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하면 자기들은 목이 나간다는 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재명과 힘을 합쳐서 그런 그 거대 야당에 행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이지요, 권영세 또 누굽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고위들이 그 최고위들이 면회 갔잖아요. 이때 나경원 의원도 같이 갔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도 말이죠, 바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다 말이지. 그리고 공수처가 불법 수사하고 불법 영장 청구하고 불법 체포하고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검찰은 말이지요, 검찰총장은 기소하고 말이죠,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이거 배신자들입니다. 오동훈도 배신자, 심우정 검찰총장도 배신자, 국민의힘 108명 다 배신자입니다. 몇 사람 빼놓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라고 운동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비상계엄했다, 비상계몽했다고 말이죠.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는데 부정선거 외치고 말이죠.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당신들도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 보세요. 인터뷰 했는데요. 지금 차기 그 대선 주자로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하는 것이 불행한 이거 역사 아니냐. 그러면서 계엄을 만약에 본인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단 말이죠. 국제적으로. 그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모종의 어떤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고 또 중국인 그 간첩들을 체포해가지고 긴급 체포해서 압송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거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전혀 생각도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전국이 말이죠. 대단히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문수 장관은요. 과거에 정북 세력에 24년 동안 운동을 했어요. 네? 그 민주노총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교조도. 그리고 이제 우파에 와서 24년. 그러니까 좌파 우파에 지금 48년을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나 잘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침투해서 말이죠. 체제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요. 정말 헌법 해석과 법 해석을 잘 적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예? 정치적인 그런 그 관여로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벗어나면 안 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걸 결정을 잘못 내리면 훗날 후세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탄핵했잖아요. 이 정족수 관련도 지금 헌재가 심판을 해야 돼요. 탄핵을 했을 때 국회의원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 이상이냐 이거 아직 결론도 안 났잖아요. 이런 거 결론도 안 났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헌재의 탄핵 심판은요. 결국 여론과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의 영향이 커 보일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오늘 51%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는 1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뭐 그 당시 이 8대 0인가 됐을 겁니다. 인용이 8. 전원 인용했지요. 그리고 아마 누굽니까? 대통령 누굽니까? 또 탄핵 당했을 때 기각했던 대통령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헌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비상 계몽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서 좌가 됐던 우가 됐던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한 60% 됐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요. 이 정도면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론이 더 형성되게 되면 당연히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헌재에서 5차 탄핵 변론이 있는데요.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있는데 변론에서 모든 것들이
입증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